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7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많이 와서 교통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드디어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하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오늘 코스피가 무려 2.1%의 상승이 나오면서 3031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앞자리가 바뀌니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오늘 0.7%의 상승이 나왔고 988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선 만큼 이제는 코스닥 차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모두 새로운 세계를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는 약 0.8%의 상승이 나왔고 82,9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84,000원도 돌파를 했었는데 조금 밀린 모습이 나왔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 2.7%의 상승이 나오면서 134,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약 1.5%의 상승이 나왔고 206,0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 초반과 달리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장 초반의 흐름만 봤을 때는 21만원도 돌파할 것 같았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움직임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자, 이어서 LG화학 오늘 무려 8%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96만 2천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며칠 동안은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랜만에 LG화학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조만간에 100만원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있었고 특히 기관 쪽에서 무려 1조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패턴을 한번 살펴봤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의 흐름 전반적인 변동성보다는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부터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 머릿속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20조원을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많은 거래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초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거의 30조원에 육박하거든요. 정말 이러다가는 30조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은 오늘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 쪽에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흐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가 있었고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순매수로 인해서 오늘 상승 마무리되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6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이어서 LG화학 오늘 LG화학 무려 8%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모두 시장을 주도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를 살펴보면 현대차도 개인하고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오늘 206,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금융지주, 롯데케미칼, LG화학, 신한지주, KB금융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무려 상위 종목 5개 내에서 은행주가 3개나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 SK텔레콤, LG화학, SK하이닉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SK그룹사가 3개나 포함되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오스코텍,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명신산업, KTNG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오늘 다 하락세를 보여주었죠. 자, 어제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루 웨이브를 달성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제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살펴보니 조지아주 상원 결선, 블루 웨이브 이런 단어가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면 조지아주 결선 투표 그리고 블루 웨이브 이런 단어를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이런 단어가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다는 것을 보고 확실히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블루웨이브를 달성한 만큼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실 민주당이 블루웨이브를 달성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큰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던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든 정책에서 두 번째 과세를 보시면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나스닥 대표주 팡기업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더해질 수밖에 없고, 상원과 하원을 모두 섞어내서 블루 웨이브를 달성하게 된다면 바이든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이고, 이러한 점들이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이 좋지 못한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나스닥 증시를 보시면 어제 0.6%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장중 한때는 플러스로도 전환이 되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점령 소식이 더해져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달리 나스닥이 이렇게 선방을 했고, 또 국내 증시는 별다른 영향 없이 오늘 오히려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 법인세 인상은 바이든 측에서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당분간의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블루 웨이브로 인한 약 6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통과, 이 점을 더욱더 시장이 중점적으로 바라봤고 중요시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선방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내에서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각 종목들의 업종별로 나열해 봤을 때 금융업종이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국내 증시도 금융업종, 은행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고, 이렇게 금융주가 올랐던 이유는 기준금리는 변화가 없지만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제 금융주를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해서 어떤 업종들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참고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전적으로 이런 업종들 위주로 투자하자, 그런 의견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와 어떤 업종들이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이 점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몇몇 업종을 더 살펴보면, 두 번째로 소재 쪽, 에너지, 유틸리티, 산업, 헬스케어, 이런 업종 순서로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면 좌측 바이든 정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주목해볼 부분은 여기 환경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가 탄소 조정세거든요. 이 탄소 조정세가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중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탄소 조정세, 분명히 국내 시장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ESG 경영에 있어서 환경이 가장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탄소 조정세, 아마도 블루 웨이브를 달성한 만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기업이라면 향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늘 관심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5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5종목이 전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탄소 조정세, 친환경, 이런 관련 섹터들의 종목들에 대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5종목 한번 보시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스스로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K 지주사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달 1일이죠. 12월 1일날 SK 지주사가 수소 사업에 뛰어들었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 없이 매매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한번 수소와 관련된 좋은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수소 에너지 선도기업 플러그 파워에 투자를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때문에 오늘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SK 지주사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약 8%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조금 더 투자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용 연료전지, 그리고 액화 수소 플랜트, 수소 충전소 건설, 그 외 여러가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플러그 파워의 지분을 약 9.9% 확보를 했고 지금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수소 에너지도 친환경과 관련된 분야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공약 중에 하나가 탄소 조정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ESG 경영을 중점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고, 그 핵심은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SK의 수소 에너지 투자,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SK의 가장 큰 장점은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수소 충전소 기술을 보유한
플러거 파워에 투자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키움증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증권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재미난 기사가 있더라고요. 새해 첫날부터 하루 약정 금액과 신규 계좌 개설이 모두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3,000포인트가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신규 계좌 개설에 신기록 달성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3,000포인트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가가 3,000포인트를 넘은 만큼 증권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 지수의 기록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지난 1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가 198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까지는 무려 18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3000포인트를 넘기까지는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갈 때보다 4년이라는 기간이 단축이 되었죠. 아마도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를 가게 된다면 이 기간보다 더욱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3000포인트를 넘어선 이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3000포인트가 고점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3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적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내일 발표가 나올지 아니면 본 실적 발표 당일날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진 않지만 어쩌면 내일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